제주 순정TV는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낡은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관료들이 퇴근하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설정.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본 얘기들이죠. 제주에도 제2공항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많은 소문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발표되다 보니 최순실이 성산 지역에 땅을 많이 사뒀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은 일해서 벌 수 있는 월급이나 소득에 비해 땅 투기로 얻는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이겠죠. 제주의 땅은 어떨까요? 제주도의회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경합 의원의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재산 공개 목록에 나와 있는 재산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와 본인 명의로 신고된 목장 용지 4필지 9,600여 평과 과수원 7필지 7,800여 평, 임야 5필지 8,800여 평, 그리고 대지 2필지인 690평까지 모두 18필지 27,000여 평의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최소한 100억 원이 넘을 거다라고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한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토지 가격도 어마어마하지만 비자림로 공사와 같은 도로 확장이나 개발 이슈는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배로만 뛰어도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충북 옥천에서 옥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황민호 기자님 전화 인터뷰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부순정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 전해 듣기로는 옥천 지역에서도 예. 그 제주도처럼 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해서 이익 남기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그 사건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연이 아니라 군수에 해당되는 일이었는데요. 그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 땅값이 올라갔죠. 군수 장인의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한 10배 넘게 올라갔죠. 10배가 뭐야? 한 수십 배 정도 올라갔는데.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장인이 오랫동안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문제는 그 관통한 도로가 왜 그쪽으로 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죠. 유사 사례가 더 있을까요? 옥천 지역에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관료들이 도시건축과나 이제 건축 담당 관료들이죠. 공무원들이죠. 네네. 이 사람들이 도로가 어디 난다는지를 알고 그렇죠. 미리 땅을 사놔가지고 거기에 이제 퇴직 이후에 뭐 주유소를 만든다든가 그 별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친인척 일자리 제공을 한다거나 어디 개발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서 채용을 한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 지역이나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시고 보도로 이렇게 내시면서 이 많은 일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역 불문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건데 구조적으로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이 뭐가 없을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정보는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나 철학을 가지고 그래야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알려져야지 이 허튼 짓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허튼 짓, 막 그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주순정TV 전화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를 방지할 구조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주도에서도 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 감사위원장의 재산 정보는 공개되지만 그 이외에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주도 고위 공직자의 재산 정보를 공개하는 것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종에서도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고발한 정의당 세종시당의 사무처장님 전화 인터뷰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순정TV 진행하는 부순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도로와 개발 예정지 땅을 부인 명의로 구입했고 시의회 의장도 인근의 어머니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해당 내용은 뭐 지난해 9월부터 좀 불거진 건데요. 네. 프레시안이라고 언론 매체 중에 김규철 기자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이제 단독으로 연이어서 이제 밝혀낸 것들인데, 그분도 이제 사실 이제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기자분하고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논평이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해야겠어 이걸 좀 문제 제기를 했죠. 특히 이제 K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로서는 좀 이제 뭐랄까 해서는 안 될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각종 뭐 불법 건축물 증개축이라든지 뭐 부정 청탁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네. 뭐 부정 청탁도 있고 뭐 김영란법 위반, 뭐 부패방지법 위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K 의원 바로 그 다음 며칠 안 돼갖고 다 그 부분도 제기가 됐던 건데,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의 땅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시 의원들이 이 토지 구매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 보도하고 저희도 찾아본 등기부등본상에도 따르면은 K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토지 매매가가 5억 4,875만 원. 그 중에서 부부가 담보대출로 받아가지고 매매를 할 때 사용한 돈이 대출금만 5억 2,2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빼기 해보면은 단순 계산해서 한 2,600만 원 정도만 실투자를 한 거예요. 와. 자, 근데 그게 2015년이었고, 네. 도로 개설상으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때는 당시 감정가액의 두 개를 하면은 합산해갖고 평균을 내요. 네네. 그럼 4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2015년도에 매입을 했으니까. 네. 4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한 4배가 오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5억에 샀죠. 네. 5억에 사서 4배 올랐으면 20억이죠. 네. 대출금을 갚고도 10억 이상이 남는 거예요. 세종시가 지금 예.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라고들 다 1등이죠, 알고 1등. 있잖아요. 1등. 네. 네, 1등 지역. 그러면 이 사례 외에도 또 다른 의심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한 내용들이 있으세요? 지금 소문만 무성해요. 예를 하나 들자면 C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C 의원입니다. 이쪽 세종시에 와촌리라고 있습니다. 네. 와촌리에 스마트 산단이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국가 산단이에요. 네네.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려면 그 이제 토지를 이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미리부터 지인들과 소위 얘기하는 벌집촌을 형성해서 알박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동네 주민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뭐 전현직 이장들까지도 관련이 돼 있다. 벌집촌을 형성해서 알박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되더라도 아까 그 시의회 의장님 어머님 그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시의회 의장은 부모님이 구입한 거라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주민들도 다 알고 이렇게 설왕설래 되고 있는데 이런 시의회 의장권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분 계세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모친이 구입한 시기가, 그분이 그 시의회 예결산 위원장을 하던 때예요. 이 시 집행부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모자라서 도로 개설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네. 시의회에서 쪽지 예산식으로 하죠. 네네. 그걸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집행부도 반영을 안 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자기네들이 뚝딱뚝딱 예산을 해서 32억인가를 만들어 놓고, 자, 합리적인 의심이 가죠. 그 정도면. 네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안 할 수가 상황이죠. 없죠. 총 3분이었어요. 문제가 되신 분들이. 근데 그 윤리특위라고 이제 시의회에 있는데, 한 분만 구독이 온 건가? 네, K 의원하고, 네. 시의회,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 건으로 네. 이렇게 지목을 받는 그분들은 아무런 조치를 안 받았어요. 그 합리적인 조사- 의심에도 불구하고요. 네, 조사 뭐 그런 절차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 이런 일들이 진짜 세종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있는데요. 같습니다. 각자 이제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여기 이제 독식을 했어요. 여기 이제 네. 시의회는 총 18석인데
네. 17석이 이제 민주당이고, 당시 정당 투표율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60%가 안 넘었어요. 득표율이. 그런데 이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정의당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석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도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견제가 아예 안 되니까. 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법 개정이 없이도 특별법만 개정을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는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이제 불리하게 되겠죠. 그걸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그에 대한 요구를 저희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종과 옥천뿐만 아니라 강릉, 구미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할까요? 너무 사례가 많아서 오늘 전화 연결을 다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행여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읽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주 순정TV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정치를 응원합니다. 제주 순정TV는 2021년 제주의 땅 문제를 계속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